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이 생각을 하든 할 수 있든 없든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누구누구가 개에게 거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만약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8일 일요일입니다. 321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버트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을 통필사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하나의 칼럼씩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칼럼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 필사한 글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약 5분 정도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필사한 칼럼은 개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개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러셀은 참,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러셀이 생각하기 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박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논문을 발표하고 막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를 주제로 삼는 토론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개를 키우는 노부인하고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개와 사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대개는 꾸며낸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 이런 얘기로 러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걸로 여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생리학자, 그리고 저명한 심리학자, 막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실험을 한 거를 이제 써놨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 어떤 학자, 그러니까 러시아 생리학자 파블로프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개를 연구를 했는데, 개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는 증거를 대는 것 중에서 짖는 소리가 아니라 개들이 흘리는 침에서 찾았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왜 있지도 않은 고깃 덩어리를 생각하면 침을 흘린다는 거를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죠. 걔가 생각을 하는 게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근데 이제 러셀이 되게 비틀기를 좋아하거든요. 러셀의 글을 보면 비틀기를 되게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들이 생각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개들이 생각을 한다는 데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실제로 어떤 다른 감각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심리학자들이 다투고 있는 의문들이다. 쾰러의 유인원들은 거의 독일 철학자들만큼이나 지능적이었다. 반면에 주커만의 개코 원숭이들은 철학적 사유를 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잔인하고 부도덕한 짐승들이다. 손다이크의 고양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왓슨의 쥐들은 저런 방식으로 행동한다. 한꺼번에 다 써놨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각자가 연구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생물체들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생물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연구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들어서 막 이렇게 다 사람들이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든 뭐 쥐든 개코 원숭이든 개든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대상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그렇게 다 표현을 해낸 거죠.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러셀이 얘기하는 게 그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러셀이 한 문장으로 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쓴 것이죠. 베트남 남부 지역에 이제 사는 코끼리에 대해서 알게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코끼리의 사육사가 그 코끼리에게 먹이로 줄 바나나를 관광객들에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코끼리가 그 바나나를 받으면 우아하게 절을 한대요. 그런데 그 점원한테 바나나를 사지 않은 관광객들에게는 더러운 물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코끼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분명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러셀이 그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그 코끼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기계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10센트짜리 동전을 넣어야 하는데 5센트짜리를 넣으면 코끼리가 그랬던 것처럼 더러운 물을 뿜는 기계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육에 의해서 어떤 조작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우리가 요즘은 더 많이 저기 됐겠죠. 그 뇌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뇌, 뭐 원숭이 뇌, 뭐 동물들 이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실험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그런 분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으로 통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할 뿐인데 러셀이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걔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역시 모르겠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든 없든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주제에 관한 인류의 지식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고작 이 정도라니 정말 유감이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러셀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그 어릴 때 종교에 대해서 이미 깊이 사유하고 이랬던 천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 러셀의 글을 읽으면 굉장히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 너희들도 따라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러죠. 걔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셀은 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런데 걔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썼잖아요.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역시 모르겠다.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간은. 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이 생각을 하든 할 수 있든 없든 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누구누구가 걔에게 거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만약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누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러셀이 짧은 칼럼 속에서 비틀기도 잘하고 되게 그 심도 있게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들어가는 것도 너무 멋있고 짧은 글 속에 많은 것을 담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러셀의 글을 읽을수록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건 정말 고도의 경지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셀의 글을 읽었을 때 필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걔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하다가 필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는 이런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필사가 중요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주제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남과 차별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각 존재가 하나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생각으로만 살고 한 가지 행동으로만 한다고 그 한 가지 행동으로만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 싫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여러 생각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재미있고 활력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러셀이 하나하나 칼럼을 쓰잖아요. 하나하나. 그래서 매일 이렇게 다르게 칼럼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저의 어떠한 성향상 이렇게 한 주제로 쭉 끌고 가는 깊이 있게 하는 게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칼럼을 하루에 한 개씩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저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의 이런 칼럼이 145개가 되는데 지금 쓴 지가 꽤 됐죠. 12월 1일부터 썼기 때문에 지금 30일, 그 다음에 39개 칼럼을 썼네요. 그래서 145개가 끝나고 나면 또 저는 어떤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시를 쓴다던가 하루에 하나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여유있게 찾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필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6시가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년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면 필사하는 시간을 조금 늦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전에 일어나서 뭐 모닝 페이지를 쓴다던가 다른 걸 하겠지만요. 여러 생각이 많습니다. 끝나가니까. 아직 45일이 남았는데도 끝나간다는 생각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나면 끝나잖아요. 2월 21일에 이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올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